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잉글리시 A 윤상 선생님의 공개 특강에 오신 걸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자, 오늘은 사실 너무 깊게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좀 흐름에 대해서 쌤이랑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쌤이 또 기가 막히게 촉이 좋은 사람인데 왜 쌤이 촉이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글리시 A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 A라는 과목에서 텍스트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에세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A와 B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데 선생님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선생님의 1강은 무조건 뭐부터 시작했냐? 재작년부터 애버타이즈먼트부터 힘차게 시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애버타이즈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피처들과 사실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 즉 프리나 IGCSE MIP 때 단계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시작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피처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조금은 더 여유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 자, 근데 2022년도 메이 시험지에 딱 애버타이즈먼트가 나왔었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온 애버타이즈먼트였고 기본적으로 프로덕트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익스피리언스와 관련된 애버타이즈먼트에 대해서 시험지가 나왔었어요. 불과 3년 전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3년 전에는 여러분들은 아마 프리나 뭐 MIP 단계 꼬맹이들이었을 거고 쌤은 그때도 이거 똑같은 걸 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쌤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advertisement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이나 경영, 경제 이쪽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이 advertisement는 정말 정말 큰 단원이에요. advertisement의 프로덕트에 따라서도 정말 몇 년이라고 표현하기 좀 웃기지만 한 세메스터를 진행을 할 정도로 되게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B에서 나온 advertisement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사실은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과 성향을 조금 지니셨다면 잉글리시를 싫어하실 경우가 많을 텐데 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수업 때는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찾아줘야 되는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나오는 것들을 그 스트럭처나 그 애널라이징에 접목을 시키고 커넥션을 만들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애버타이즈먼트를 봤을 때 답을 정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애버타이즈먼트를 이렇게 정리하고 난 이렇게 분석하는 걸 좋아해 라고 먼저 정해놓고 연습을 해놓은 다음에 애버타이즈먼트의 컨텐츠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연습을 하고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 항상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첫 번째는 프로덕트와 targeted audience 혹은 targeted customer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할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프로덕트는 딴 거 없어요. 광고인데 무슨 광고인지.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짜증나는 포인트가 뭐냐? 일반적인 쉬운 광고라면 신발, 자동차, 그쵸? 뭐 노트북, 핸드폰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IB에서는 이번 연도까지 포함을 해서 딱히 프로덕트가 좀 쉽게 나왔던 적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나온 5월 시험지를 보게 된다면 Would that rather aftershave or an adventure라는 되게 veig하고 되게 딱 봤을 때 느낌이 오지 않는 타이틀과 함께 우리가 광고를 분석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프로덕트는 experience, 즉 traveling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targeted audience에 관련된 거는 쌤이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지만 뭐 답이 하나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패밀리 트립이기 때문에 조금 어른들에게 조금 타겟팅이 맞춰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 쌤 수업 시간 때 다뤘던 뭐 어드벤처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오늘의 수업 혹은 오늘의 공개 특강의 포인트는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좀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의 잘난 체를 듣기 위해서 왜 선생님 촉이 좋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쌤이 촉이 좋았는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번 연도 11학년, 12학년이죠, 이제 예비 12학년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작년부터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번 연도에 이거 나오면 내년에, 되게 찝찝한데, 라고 했던 게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2022년도에 advertisement가 나왔고, 이제 잠깐 요거를 잠깐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의 텍스트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인포그래픽이에요, 여러분.
자, 되게 중요한 거. 오늘 강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텍스트일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많이 나왔어. 근데 이번 연도에 또 나왔어.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포그래픽인데 다 다르게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인포그래픽이 매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쵸? 자, 2023년도에 나온 인포그래픽이고요. 뭐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공유경 화면 보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나쁘다, 나쁘지 않다의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고 폰트도 깔끔하게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스트럭처가 잘 잡혀 있고 우리가 색깔이라든지 심볼이라든지 텍스트를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잘 보인다. 그럼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인포그래픽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텍스트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정도 인포그래픽이면 선생님 수업을 좀 들었다면 열심히 좀 공부한 친구라면 전 충분히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2023년도에 다른 타임존에 나온 또 인포그래픽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의 인포그래픽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고요. 뭐 타임존은 우리가 고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텍스트를 고를 것 같기는 해요. 뭐 물론 선택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굳이 인포그래픽 중에서 뭐가 좀 더 쉽냐 혹은 뭐가 좀 더 쓰기 쉽냐라고 한다면 저는 요거 두 개 중에서 저는 이걸 고를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IBP라든지 혹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인포그래픽을 사실 강조를 많이 하고 이번에 진행했던 IBP 때에서도 이 지문을 되게 집중적으로 나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포그래픽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타임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포그래픽을 다른 걸 두 개를 냈었고 더 웃긴 건 2024년도, 즉 작년도죠. 작년도에는 소위 얘기하는 카툰과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이 또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도 셈이 나왔다고 이미 스포일러를 드렸으니까 이번 연도에도 나왔고요. 24년도에도 나왔고요. 23년도, 3년도에도 나왔어요. 왜? 타임존 두 개에서 나왔으니까. 그쵸? 2022년도에는 뭐 그렇다 쳐도 너무 우리가 백타이밍을 잡으면 이게 뭔가 우리가 뭐 퍼센티지로 보는 건 아니지만 최근 한 3년 기준을 쓰면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1년씩 밀리겠죠? 그러면 2022년도를 빼고 23, 24, 25, 즉 이번 연도에 죄송해요. 다음 연도겠네요. 2026년도 5월에 시험을 보실 분들은 3년 연속 인포그래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여름방학 직항 때도 애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내년에 뭐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볼 땐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애버타이즈먼트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도 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버타이즈먼트를 다 너무 좋아하고 쉽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애버타이즈먼트는 되게 분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한 가장 퍼펙트한 이그샘플은 2022년도 시험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내가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좀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애버타이즈먼트 플러스 심지어 인포그래픽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컨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 쓸 얘기가 없다. 할 말이 없다. 라는 가끔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 대부분은 애버타이즈먼트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누겠죠. 뭐 텍스트도 있을 거고, 심볼도 있을 거고, 백그라운드나 포그라운드나 미드그라운드도 있을 거고요. 뭐 안에 있는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 특정한 액티비티라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컨텐츠 혹은 바디 패러그래프가 통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애널라이징 하는 과정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포인트들이 조금 쭈르륵 하면서 리스팅 및 이뉴머레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경우 그리고 10개 이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너무 마이너한 것만 쓰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포인트나 티시스를 잡으시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들과 관련된 즉 선생님이 멘셔닝 하지 않은 인포그래픽과 비등하거나 더 자주 나오는 오피니언 컬럼 글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나눠드리면
오피니언 컬럼, 블로그 포스트, 이런 질문들은 사실 그냥 저는 하나로 많이 퉁을 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로 그냥 인티그레이트를 해버려요. 텍스트가 있는 것들. 왜? 여기 안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방금 선생님 말씀드렸던 블로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니언 아티클도 있고요. 그 다음 뉴스 아티클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는 했고 그 다이어리 관련된 것도 있고요. 조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형태는 크게 비슷한데 거의 일대장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니언 컬럼이 1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스 아티클이랑 같이 묶어줘야 돼. 오피니언 컬럼은. 그 다음 나머지 레스트를 묶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살짝 다이어리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의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쌤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특히 메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텍스트가 주축이 된 텍스트 하나와 그 다음에 이미지가 즉 인포그래픽이랑 카툰이랑 애버타이즈먼트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크죠. 자, 근데 여기서 반전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연도 하나의 타임존에서는 텍스트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 연도에는 애버타이즈먼트 하나와 인포그래픽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번 연도는 다행이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쌤이 아까 촉이 좋다 그랬잖아. 쌤이 3월, 4월 그때쯤 이제 애들이 한번 여러 막 했을 때 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애버타이즈먼트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22년도 이후에 안 나왔어. 한동안 안 나와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어. 근데 만약에 이번 연도에 안 나왔으면 내년도 시험 보시는 친구들한테 제가 똑같은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왜?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번 연도에 2025년도에 텍스트 중에 하나가 애버타이즈먼트가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프로덕트가 뭐였냐면 부동산 관련된, 건물 관련된, 리얼 에스테이트 관련된 얘기인데 뭔지는 쌤도 아직은 몰라요. 나와봐야 하니까. 근데 어쨌든 애버타이즈먼트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정보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인포그래픽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깐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2024년도 인포그래픽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잠깐 한번 자세히 안 보셔도 괜찮은데 한번 간단하게 쌤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훑어만 보세요. 내용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세요. 자, 다 보셨으면 쌤이 왜 간단하게 봐달라고 했냐면 지금 첫 번째 페이지와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인포그래픽을 봤을 때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즉 2023년도에 나왔던 인포그래픽이랑 우리가 그냥 난이도를 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졌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5년도에 나오는 텍스트 타입이었던 인포그래픽은 학생 입장에서 2024년도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시험을 보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24년도에 나왔던 것보다 어려웠다라는 건 사실 쌤도 어떤 그 credibility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authentic한 부분은 팩트적으로는 우리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 근데 적어도 쉽진 않았다는 뜻이야. 뭐에 비교했을 때? 24년도 시험지랑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건 이제는 스탠더드가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작년에 24년도에 인포그래픽이 나왔을 때도 선생님 학생들한테 어땠어? 하고 시험을 물어봤을 때 어떤 반응이었냐면 선생님 인포그래픽이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뭐가 어려웠어? 어떤 내용이었어? 근데 영화까지만 쌤이 듣고 한국이 나왔다는 것까지만 들었었는데 그게 요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수업 시간 때 이걸 분석을 하긴 했었는데 이 시험지를 분석을 했을 때 작년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포그래픽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First의 오피니언 컬럼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 때 계속 꾸준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이미지만 믿으면 안 되고 그래도 오피니언 컬럼 정도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작성할 수 있고 최소 6점 이상의 글을 쓰는 법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연습을 안 해 놓으면 랜덤성이 너무 커지고 전체적으로 이 IB 잉글리시 A에서 나오는 흐름 자체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자체를 너무 베리언스가 크게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쌤이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피니언 컬럼 및 뉴스 아티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읽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혹은 2022년도까지 넘어갔을 때, 순서대로 쌤이 좀 간단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면, 애버타이즈먼트가 나왔었고, 타임존 1, 2, 즉 2023년도에는 인포그래픽이 둘 다 나왔었다고 했었잖아요. 2023년도, 4년도, 5년도까지는 인포그래픽이 빠바방 하고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껴있냐? 오피니언 아티클은 당연히 껴있고요. 코믹도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즉, 여러분들이 어떤 타임존에 있는지 쌤이 다 개별적으로는 모르지만 높은 확률로 코믹 같은 경우도 계속 출제가 되었던 거죠. 애버타이즈먼트를 제외를 하고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텍스트들은 지속적으로 인포그래픽이 높은 비중을 가져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커믹이 계속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출제율로 봤을 때는 1, 2, 3순위를 정하자면, 네, 인포그래픽, 카툰, 그 다음에 애버타이즈먼트로 정해지긴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조금 조심스럽게 분석 아닌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2026년도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거나 2027년도, 8년도 시험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나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남았을 때 English A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란 말이죠. 그쵸? 특히 페이퍼 1, 페이퍼 2는 쌤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어차피 학교에서 하시는 작품 기반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페이퍼 1 쪽으로만 쌤이 좀 생각을 해드리면요. 페이퍼 1을 준비하는 가장 궁극적으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실 텍스트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항상 얘기하는 본인만의 방법과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2023년도든 4년도든 뭐 2025년도 시험지 쌤이 지금 당장 가지고 온다고 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텍스트 타입을 딱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본인만의 패턴이랑 스트럭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피니언 컬럼 기준 쌤 좀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하나씩 해줄게 쌤이. 오피니언 컬럼 같은 경우는 쌤 딴 거 아니에요. 처음에 딱 텍스트 보자마자 쌤은 뭐부터 하냐면요. 일단 초스피드로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스피드로 읽습니다. 네. 뭐 길어봤자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게. 거의 내용은 건너뛰는 수준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빠르게 한번 훑어봐요. 그 다음에 선생님 혼자 뭘 하냐? 두 번째 텍스트로 넘어갈지 말지를 좀 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 아티클은 높은 확률로 내가 한번 쭉 훑어봤을 때 조금 훈련이 돼 있거나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느낌이 와. 아, 이건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 아티클 이거 하면 너무 어렵겠다. 이거 내가 준비한 거랑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아티클이랑 너무 다르거나 너무 결이 차이가 많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럼 과감하게 넘겨버려야 돼. 근데 대부분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뭘 해요? 그냥 찬찬히 읽어보거나 읽어보지 않고 이미지로 넘어가거나. 그래서 작년에도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왜? 인포그래픽 하면 안 되는데 인포그래픽을 끙끙끙끙 거리면서 하고 있는 거죠. 왜? 오피니언 컬럼을 아예 안 했으니까. 그쵸? 그거. 자, 그래서 어쨌든 오피니언 컬럼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한번 빠르게 읽었어. 그 다음 뭐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뭘 하냐면요. 문단들 묶어주는 거 좋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티클마다 사실 길이가 너무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패러그래프나 어때요? 하나의 이 섹션들이 다 나눠져 있죠. 그쵸? 서브타이틀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서머리를 했던 것 같아요. 각각 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면 서머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서머리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디 1, 2, 3 혹은 바디 1, 2, 3, 4의 포인트나 스트럭처를 잡기 시작하죠. 그게 선생님의 방법이에요. 선생님처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만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항상 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템포로 분석을 하거나 글을 쓰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확률이 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이라고 또 했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건 또 아닌 거잖아. 그치?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아까 쌤이 얘기해 줬다시피 애버타이즈먼트를 또 봤어? 그럼 쌤은 뭐부터 하냐면 선생님이 이거는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나는 맨날 뭐부터 하냐면 큰 거부터 찾아. 항상 선생님. 네. 그럼 되게 베이그해요. 큰 거부터 찾아요. 여기서 큰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인물들이랑 그 다음에 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거 백그라운드인데 개인적으로 쓰면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 미드그라운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뭐부터 하냐고? 큰 거부터 찾아. 그다음 그거부터 분석하는 걸 쌤은 좋아해.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근데 사람들이 옷 입은 거 보니까 이게 좀 더 하기 쉽겠다고 이거부터 분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은 그게 편하고 효율적이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분석해오고 글을 써왔으니까. 그쵸? 인포그래픽 예시로 하나 들어드릴까요?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아까 스키밍 했던 것처럼 뭘 하냐면요. 섹션별로 한번 쭉 훑어보는데 얘는 훑어보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쑥쑥 보면 끝나잖아. 그치? 그래서 뭘 하냐면 키 메시지나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를 먼저 찾으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찾는 걸 좋아해요. 어떤 친구들은 그 과정 속에서 thesis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 과정 속에서 바디 원의 포인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맨날 달라요. 근데 인포그래픽에 나왔을 때 그냥 내용 싹 훑어보고 그래서 어떤 purpose나 어떤 의도나 어떤 goal을 위해서 이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을까? 단순히 그냥 benefits of shifting to cycle.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뭘 전달하고 싶고,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고, 어떠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을 두고 저는 글을 읽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해왔던 색깔에 대한 커너테이션과 컬러에 대한 커너테이션과 특정한 심볼들과 특정한 리를 디바이스들과 특정한 리를 테크니크들이 뒤에 쭉쭉쭉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혹은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를 볼 때나 얘를 볼 때나 얘를 볼 때나 다 랜덤으로 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 때 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분석 한번 해보자. 한 3분 정도 훑어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냥 허공 보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공부하는 애들은 뭐 하고 있냐면 막 사방을 막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막 뭐 난리를 쳐놔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바디 페리필 어떻게 세 개로 나눠요?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난 알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보고 확실히 못할 것 같아 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게 그냥 단순히 정리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이 텍스트를 애널라이징 할 때 나는 어떤 순서대로 나는 어떠한 프라이오리티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순서대로 정리할 건지를 만들어 놓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고 나서는 네, 다작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개 접목해 보시고 여러 개를 하시다 보면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남들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 왜? 다른 애들은 뭘 분석할지를 모르니까 혹은 알더라도 랜덤하게 하니까 어떤 템포나 플로우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항상 애버타이즈먼트 분석할 때 무조건 큰 건데 거기에 바탕에 뭐가 깔려 있댔어? 프로덕트랑 타겟ted audience, 타겟ted customer 깔려 있는 상태잖아. 그럼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큰 게 뭘까라는 생각과 같이 커넥션이나 브리지 역할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히든 미닝들이나 남들은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못하거나 남들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확률이 더 높아져.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백그라운드와 미드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와 그래서 색깔이라든지 뒤에 보이지 않거나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정말 작은 디테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특정한 사람들에게. 근데 웃긴 건 얘기를 해주면 다 보여요. 마치 그 Find World 혹시 알아요, 여러분? 그 그림책에 막 뭐 이상한 애들 찾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왜 매지가이 같은 거? 얘기하면 다 보여. 틀린 그림 찾기 여기 있네. 오, 그 확실히 다르네. 다 보인다니까 그렇게 손가락질 해주고 여기 있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험 볼 땐 여러분도 혼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간이 이번 여름 학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후부터는 되게 바쁠 거야, 잉글리시 같은 경우도. 왜? 잉글리시 때문에 바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학년 올라가면 되게 바빠요. 할 것도 많고. 네. 이미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E랑 페이퍼 2랑 뭐랑 아이오랑 난리가 났잖아. 10학년은 더 바쁘다니까? 근데 영어를 보자마자 분석부터 허덕거리고 있으면 잉 A에서 어떻게 좋은 점수를 혹은 잉 A를 1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기. 그거를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는 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잘하면 재밌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잘하면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항상. 왜? 난 잘 보이고 이런 광고가 나왔어. 막 혼자 이런단 말이야. 근데 너네는 막 그런 거 보면 극혐하잖아. 맞아, 나도 그래. 난 너네 보면 왜 이게 안 보이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쟤 맨날 그래. 와, 이번 인포그래픽 찢었다. 와, 이렇게도 인포그래픽에 텍스트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다채로운 이거 시작하면 애들 표정이 다 안 좋아진단 말이야.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를 보면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물리, 수학, 다른 이과 과목들은 잘 하시면서 이렇게 쉬운 과목을 허덕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랩업을 하자면 어 광고 플러스 인포그래픽 플러스 여러 가지 과목들 및 텍스트들은 분석하는 거 쉽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다 스탠스가 다르고 퍼스펙티브가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랜덤성이 부여가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랜덤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내가 나만의 룰이랑 나만의 스트럭처.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짜는 건 아니야. 그걸 수업 시간 때 배우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게 잘 보이고 이게 중요하니까 난 이걸 먼저 해야지라는 뭔가 논리 구조가 있어야 돼. 그거를 쌤 수업 시간 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꼭 쌤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작만 해도 기본적으로 5점 이상은 무조건 찍습니다. 다작이 뭐냐? 많이 하면 돼. 그죠? 여러분들 수학 문제랑 이과 문제 푸는 것만큼만 해주시면 영어 5점 무조건 나와요. 그죠? 그 느낌. 그 다음에 이번 연도까지도 인포그래픽이 나왔다라는 건 내년에도 인포그래픽이 나온다 안 나온다? 모른다. 근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꽉 잡고 가야 된다. 뭐? 인포그래픽. 그쵸?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내년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든 안 나오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나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겠죠. 어떤 타임존이든. 난 안 나와도 반대쪽 타임존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인포그래픽 조심해야 되고 애버타이즈먼트는 이제 복병이 돼버린 거죠. 왜? 2022년도 이후 안 나오는 텍스트 에이 애버타이즈먼트 안 나오잖아요 라고 하셨던 분들 2025년도에 신나게 나왔죠. 그렇다는 건 이제 애버타이즈먼트도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체크아웃을 해주셔야 된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2025년도까지의 기본적인 잉글리시 A의 텍스트 흐름 및 어디 가서 잉글리시 A 작년에 인포그래픽이 나왔었어. 이번 연도도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잡지식이 생겼으니 잉글리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혹시나 선생님 보게 되면 반갑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안녕!